안녕하세요. 미소원입니다. 어떤 분들이 이러더라고요. 아니, 돈도 없는데 무슨 창업이냐. 20대에 사실 창업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. 그래서, 그러면 직업에 관한 얘기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. 근데 제가 했던 일 중에 좀 힘들긴 한데, 연예인 매니저를 했었거든요. 여자가 하기엔 되게 힘든 일이긴 해요. 근데 요즘 전참시 때문에 연예인 매니저에 대한 이제 환상이 좀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연예인 매니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어떤 일을 주로 하고 과연 어떤 성격의 사람이 매니저 일을 하기에 적합한지, 물론 제 주관적인 생각이긴 한데 한번 제 경험을 토대로 매니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일단 연예인 매니저가 하는 거는 거의 이제 뭐 운전하고 스케줄 관리하고, 연예인이 좀 탑급이다 그러면 혼자 다니기가 위험하잖아요. 그래서 개인 사생활까지도 커버를 좀 해줘요. 뭐 예를 들어서 피트니스 센터에 간다 그럼 피트니스 센터도 데려다주고, 뭐 쇼핑을 한다 그럴 때도 따라가기도 하고 그래요. 근데 이제 별로 안 유명하고 좀 인지도가 없다 그러면 회사에서 개인 스케줄까지는 커버해주진 않아요. 그래서 매니저가 회사마다 다 틀리거든요.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매니저 한 명이 뭐 스케줄 관리하고 운전도 하고 뭐 PD나 뭐 방송사 미팅도 다 데리고 다니고 하는데, 큰 회사는 좀 세분화돼 있어요. 뭐 예를 들면 큰 회사 같은 경우 로드 매니저가 있고 스케줄 매니저가 있고, 또 실장급이 있어요. 그러니까 로드 매니저 하는 일은 말 그대로 운전만 해요. 그러니까 뭐 내가 스케줄을 직접 잡는다거나 그런 일은 하진 않고, 그러니까 스케줄 매니저 같은 경우는 뭐 조연출이랑 통화를 해서 제 배우가 이때 시간이 맞는데 이렇게 조율해 주십시오 이런 일들을 해요. 그래서 스케줄 매니저 같은 경우는 다른 매니저들하고 약간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드라마에 출연자가 한 20명, 30명이잖아요. 그러면 나랑 상대역인 배우가 이때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. 근데 저도 이때 아니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약간의 암암리에 기싸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중간에서 조연출이 그런 거를 조율해 주는데 난처해할 때도 있어요. 그러니까 아예 급이 차이가 많이 나면 무조건 좀 급이 높은 배우한테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, 상대 역할이 비슷비슷한 등급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서로 눈에 안 보이는 자존심 싸움 때문에 나는 이날 하겠다, 내가 이날 하겠다, 서로 맞춰야 돼요. 왜? 둘이서 이제 촬영 씬을 찍어야 되니까. 그래서 매니저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다 보니까 뭐 한 가지는 또 뭐가 있냐면 코디나 이런 스타일리스트들하고 좀 소통을 해야 돼요. 뭐 예를 들어서 코디가 있긴 한데 뭐 매니저 대본이 나가고 배우 대본이 나가고 코디가 대본이 나가요. 근데 이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가끔 코디네이터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본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매니저가 대본 볼 줄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요. 그러니까 내가 매니저를 딱 들어갔어. 근데 대본이나 이런 걸 볼 줄을 모르면 그냥 본인은 운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근데 내가 매니저가 돼서도 로드를 하면서 대본 보는 법도 배우고 공부를 한다면 아무래도 자기가 매니저 일을 하면서 빨리 성장할 수가 있을 거예요. 왜냐면 코디한테 믿고 맡겼는데 코디가 의상을 깜빡하고 안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어요, 저 같은 경우는. 근데 저는 제가 연기자를 했기 때문에 대본 볼 줄 알기 때문에 미리 어떤 씬에서 뭐 몇 벌 정도가 필요할지 대충 예측을 해서 그거 다 챙기셨나요? 라고 한번 확인을 했어요. 그래서 보통 매니저 월급이 얼마인지도 궁금하실 건데, 제가 일했을 때는 벌써 제가 41이니까 20 몇 살 때였기 때문에 거의 15년이 지났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급여가 요즘은 많이 변했겠지만 저희 때는 매니저 월급이 정말 짠 데는 50만 원에서 80만 원. 대신 회사에서 회사 카드를 줘요. 그러면 회사 카드로 주면 뭐 밥도 사 먹고 교통비도 하고. 근데 그 외에 마음대로 쓰지 못해요. 왜냐면 회사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. 예를 들어서 5천 원짜리 밥을 먹었는데 어느 날 그 주변에 식당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8천 원짜리 먹어. 그럼 회사에서 야, 너 왜 이렇게 8천 원짜리 먹었어?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회사 카드를 준다고 해서 마음껏 뭐 비싼 걸 먹을 수 있지는 않아요. 그냥 요령껏 정말 싼 거 위주로 먹어야 돼요. 그리고 이제 뭐 연예인들이 밥 먹는 밥도 저희가 이제 그 회사 카드 받은 걸로 결제를 해요. 그래서 회사마다 시스템이 다 다른데 이제 기본급이 작은 대신 본인 개인 핸드폰 비용까지 내주는 회사가 있고요. 기본급이 높은 대신 핸드폰 요금을 안 내주는 회사도 있어요. 그러니까
뭐 로드만 했을 경우는 사실 내 연기자랑 통화하고 뭐 몇 시에 데리러 가겠습니다라 이 정도 통화만 하는데, 만약에 내가 작은 회사여가지고 스케줄 관리까지도 제가 맡아서 하는 뭐 매니저다 그러면 뭐 조연출하고 통화해야 될 일도 있고, 어떤 곳은 이제 작가랑 통화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, 개인적인 일이 아닌 그 이 연기자를, 배우를 커버하기 위해서 내가 통화해야 될 곳이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핸드폰 요금을 내주는 회사가 좀 편하긴 해요.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몇 개월 일하고 그만둘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사가 3개월 정도 수습 기간을 둬요. 근데 이게 밤낮으로 일을 해요. 만약 연기자가 안 유명하다 그러면 이 연기자만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소속된 연기자들을 돌아가면서 케어를 해주는 거야. 어디 미팅 갈 때 운전해주고, 뭐 영화 미팅 갈 때 운전해주고, 광고 미팅 갈 때 운전해주고, 뭐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여러 명을 케어를 하기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어요. 근데 내가 고정 좀 급이 되고 유명한 연기자를 딱 맡아서 하면 그 사람만 케어를 하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유명한 연기자를 맡아서 하는 게 제가 더 편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이것도 복골복이거든요. 연기자들이 좀 특이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특이하기 때문에 배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상을 당한다던가 슬픈 일이 있다던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사실 얼굴 찌푸리고 감정의 표현이 드러나잖아요. 근데 배우 같은 경우는 직업 자체가 힘든 일이 있어도 포커페이스를 유지를 해야 돼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직업 자체가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, 근데 대중들 앞에서는 항상 싱글벙글 웃어야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까운 사람이 매니저한테 짜증을 낼 수밖에 없어요. 근데 그 중에는 연기자가 너무 성격이 좋아서 매니저를 그냥 자기 동생처럼 되게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분도 있어요. 근데 그게 복골복이에요. 내가 이 연기자를 맡고 싶다 해서 맡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야 너 이 사람 맡아서 해! 이게 매니저 복인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일했던 회사에 저보다 동생인 친구가 있었는데, 그 친구는 매니저를 어떻게 하게 됐냐면 자기랑 고향 친구가 매니저를 먼저 했는데 매니저는 뭐 학벌도 필요 없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해서 매니저를 하게 됐대요. 그래서 그 집에, 한 집에 5명의 매니저가 사는 거예요. 그래서 누구는 누구 매니저, 누구는 누구 매니저, 누구는 누구 매니저, 누구는 누구 매니저 해서 각자 다른 연기자의 매니저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이 친구들이 밤이 되면 이제 술 한잔 마시면서 각자 연기자에 대한 이제 썰을 푸는 거예요. 근데 그 중에는 너무 개인적으로 성격이 좋은 연기자도 있고, 그 중에는 너무 진짜 우리끼리 하는 말로 진상 있는 연기자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. 만약에 뭐 제품이 먹고 싶다 그럼 나 밥 대신 그거 먹고 싶은데 그거 좀 사다 줘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, 뭐 먹고 싶은데 말을 돌려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슈퍼를 한 3번을 왔다 갔다 했대요. 근데 이거 아닌데, 그거 있는데,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말하기는 뭐한데 매니저가 알아주길 바란 거예요. 근데 좀 까탈스러운 연기자들은 매니저가 자주 바뀌거든요. 나 제 마음에 안 들어. 그럼 회사에서 또 바꿔주고 뭐 매니저가 힘들다고 관두는 경우도 있어요. 워낙 연기자가 까탈을 부르니까. 그러다 보니까 합이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. 운이 좋아서 연기자랑 나랑 잘 맞아. 그러면 회사 생활이 너무 편해요. 왜? 그냥 같이 여행 다니는 기분이에요. 맨날 다른 장소, 맨날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.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 연기자랑 너무 잘 맞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. 맨날 소풍 가는 기분이었어요. 근데 저 말고 다른 동료 같은 경우는요, 연기자랑 좀 안 맞아가지고 항상 일상이 스트레스였어요. 뭘 해도 짜증을 부리니까. 그러니까 말을 붙여도 짜증, 안 붙여도 짜증. 뭐 대꾸 안 하면 안 한다고 짜증. 뭐 말 대답을 하면 한다고 짜증. 그러니까 이게 매니저라는 게 연기자만큼이나 성격이 뭐라 그러지? 그러니까 자기를 숨겨야 되는 부분도 많아요. 그러니까 연기자가 짜증내는 데서 같이 짜증내면 안 되잖아요. 연기자 컨디션을 유지를 해줘야지 또 그 사람이 방송에서 좋은 모습으로 연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희생정신을 갖고 잘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제가 겪은 매니저들이 두 부류가 있었어요.